그래서 공감, 통섭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가져온 교수님이죠. 인문학을 논하는 생물학자, 여대 다니는 남자, 글 잘 쓰는 과학자, 요즘 교수계에서 가장 핫한 교수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오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 번 세계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믿습니다 해야 되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세대를 대표해서 여러분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작년 한 이맘때, 작년 8월 중순에 동영상이 유튜브에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떴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작년 8월 중순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가 열렸는데 거기 진열되어 있는 우리 현대 i30에 폴kswagen 회장님이 올라타고 호통을 치는 걸 누가 밀착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전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양반이 저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운전대를 쭉 잡아 빼더니 돌려봅니다. 돌리니까 자기 부하직원한테 우리 차는 이렇거든요. 아, 내가 BMW도 해봤는데 이렇거든요. 근데 저 소리가 안 나잖냐고. 그랬더니 뭐 직원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이 조금 더 들어서요. 뭐 이렇게 구시렁거리더라고요. 또 옆에 운전석에 앉은 직원한테 너 여기 와이퍼 보이냐? 우리 차는 와이퍼가 튀어나왔는데 현대차 속 들어갔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시야가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줄자가 좋아. 줄자 가지고 뭐 맹이라고 뭐 재고 뭐 난리를 치더니 문이 안 풀렸는지 내려가지고 차를 빙빙 돌면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뭐 그냥 난리를 친 겁니다. 예, 우리나라 요즘 자동차 보세요. 참 괜찮잖아요. 모양도 참 예쁘고 성능이야 경쟁사 회장님이 피해를 낼 정도면 뭐 알아주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얘기는 우리 이제 제법 숙제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잘 만들어 봐라. 그러면 온갖 기술 다 동원하고 디자인 뽑고 해서 어디다 놓고 팔아볼 만한 거 우리 이제 제법 잘 만듭니다. 배도 잘 만들고 만들체도 만들고 잘합니다. 그런데 축제는 잘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축제입니다. 축제와 축제는 정반대죠. 축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남들로 하여금 숙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는 겁니까? 저 화면 구석에 서 있는 양반 드디어 돌아가셨는데요. 청바지 입고 까만 티셔츠 입고 가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쓱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전 세계가 잘 떠집니다. 밤새 줄 서가지고 그걸 사느라고 그거 꼭 밤을 새서 사야만 되는 물건입니까? 근데 그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야 우리 LG 삼성도 이스름한 거 만들어 놓고 구시렁거립니다. 또는 우리가 더 오늘은 우리가 더 뺏기니까 이따위 소리를 백락하면 뭐합니까? 저 양반이 시장을 이끌고 우리는 그 뒤에 열심히 쫓아가면서 문제풀이 하더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저 양반이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이걸 실제로 본 분들도 계실 텐데 무대 한가운데다가 저런 이정표를 큰 만들어놨어요. 양반이 아주 그런 퍼포먼스를 잘하는 양반이었잖아요. 자, 저기 지금 접해 있는 저 하나는 테크놀로지 뭐죠? 과학기술입니다. 밑에 liberal arts, 그건 뭐 인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교양학 정도 되겠죠? 자기 아이폰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났답니다. 야, 이게 불화가 이 정도 되면 거의 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황구라, 유구라, 백구라 이분들은 이 양반한테 명함도 제 생각에 명함도 못 비웁니다. 저 그냥 괜히 저 친구가 주는 거 없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안 샀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뭐 갤럭시 내놓으면서 뭐 인문학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갤럭시 안에 인문학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 안 사람은 아이폰을 씁니다. 집에 가면 가끔 그 사람이 테이블 위에 자기 전화를 올려놨어요. 그걸 가끔 제가 들여다봅니다. 아이씨, 잡스가 이 안에 뭐라고 담았다는데 여기 들어있나.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안 보이네요, 제 눈에. 그런데 이 양반이 거짓말 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이라는 건 분명히 과학기술의 산물로 나타난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 안에 세상 사람들이 지발로 기어들어가서 뭘 만들어서 올리고 연결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이폰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 속에 기어들어가서 좀 살고 계시잖아요. 그걸 예측한 사람입니다. 예, 참, 뭐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도 천재인은 틀림없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예측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자, 몇 년 전에 나온 이 영화 여러분 보셨죠? 아바타라는 영화. 이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낸 제작진 안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디자이너들 중에는 한국 사람이 몇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면 그대로 만들어서 끝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뭐 한다 그러죠? 하청받아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청 모두 제법 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이걸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대로만 잘하면 다 그려요.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애니메이션의 60% 이상을 대한민국이 다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요? 컴퓨터만 잘하면? 과학기술에만 능통하면? 아닙니다. 과학기술 위에 인문학을 얹을 수 있어야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영화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반지의 교황 해갖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들 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탕입니다. 신화를 꿰뚫어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 같이 한 분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괴짜들이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길러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 근처에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됩니다. 왜 이럴까 하는 걸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지난 3, 4년 동안 제가 강의만 하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답이 나오리라고 전 진심으로 기대하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알고 있다. 나 여행 좀 해봤는데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보았다. 이게 주최 측 주장으로는 오늘 4,000명이 모였다는데 그 4,000명 중에 답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네요. 예, 저도 참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저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삽니까? 삶의 질 대충 접어놓고 그냥 매일 일에만 엎어져서 삽니까? 독일의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더 깁니까? 저 남태평양 사모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IQ 조사, IQ 검사하는 거 대한민국은 2등, 3등이 들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도 제일 좋아요. 일도 제일 죽어라고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우리는 2만 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4만 불, 5만 불, 10만 불 못 가는 겁니까? 혹시 기껏 여러분 맨날 하는 일이 기껏 숙제만 주라 앉아서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가 하청청 받았다고 신경자고 밤새고 앉아있고 그게 맨날 해봐야 충분하게 열심히 해봐야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 만찬이 맞다 그러면 이거 오래 갑니다.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드디어 선진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부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생각하게 한번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우리나라 주시면 박지원 선생님, 가산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 옛날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막 섭렵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사실 솔직하게 기죽지 말자고요. 저 양반들이 그게 가능했던 건요.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다녔고요. 요즘은 팔라그램이 못 먹어요. 야, 제발 왜 왔냐? 자격증 있어? 뭐 이런 걸 따지고요. 근데 저 때는 그냥 아무가 그냥 아무데나 막 하도 됐어요. 이거 대충 하면 타닥타닥 보였습니다. 제가 아마 저때 배웠으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위인전에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저 양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적어도 19세기가 6세기 거쳤습니다. 지난 2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멋진 세기 별로 없었습니다. 과학의 발달 덕택에 제가 과학자라서 지도됩니다. 과학의 발달 덕택에 우리 인류가 지금 축적해놓은 지식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뭐 한 개인이 옛날처럼 두세 분야를 통달한다?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생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기로 되어 있고요. 본연에 대법원장 취임하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있는 한 분야 내에서 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잘하면 다행입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ization, 전문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입니다. 그냥 한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땐 한우물만 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우물만 팠어요. 근데 갑자기 2000년대에 들어오더니 자꾸 사람들 얘기가 한우물만 파면 재미없대요. 한우물만 파가지고 이제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우물을 다 팔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우물 하나 확실하게 팔 줄 알아야 하지만 언제든지 옆에 우물로 옮겨주면 그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소양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